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이번 회담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사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간에 그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은 아주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그간에 이제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뭐 고위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레벨에서 그간에 쭉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정상회담에서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거절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뭐 김병준 위원장, 손학규 대표도 뭐 비핵화 관련해서 뭐 핵물질 있는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약속을 받아와라. 또 뭐 핵리스트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는 구체적 약속을 좀 받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비핵화 관련된 좀 구체적 진전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가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뭐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그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 체제 보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뭐 1단계로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아마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핵화 구체적인 내용하고 종전선언 같은 게 맞교환되는 합의는 북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하긴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핵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그게 블랭크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게 될지 저희도 참 관심이 주목되네요. 그리고 이 경제인들 동반에 대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북 제재 살아있는데 경제인들 함께 가는 것은 문제 있다. 뭐 지금 평양 만두 드시겠지만 잔치 벌일 때가 아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이 그 경협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계기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기업들이 무슨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이 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 그런 것은 실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뭐 SOC라든지 뭐 철도 도로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것도 저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성 타진차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왜 나쁘냐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홍 대표께서는 노동계 출신이신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 가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남북관계는 결국은 온 국민이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또 노동계도 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쪽에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있을까요? 거긴 북한도 아마 그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이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전국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형식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또 노동자들의 조직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
많은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예. 물론 지난 10년 동안 단절됐지만 지난번에 뭐 상암동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앞으로 사실 민간 부분에서 그렇게 활발한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야당뿐 아니라 이제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특히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재 네. 재판받고 있고 뭐 어쨌든 2심까지는 뭐 유죄가 인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같이 가는 건 맞느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다 해서 지금 또 남북 경협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평양에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 측에서 삼성이나 현대는 꼭 재벌 총수들이 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회 차원의 이 판문점 그 선언 비준 동의안 이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야당을 굉장히 설득을 하고 좀 이걸 이번 3차 정상회담 전에 좀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야당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당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하고 나서 비준 동의안을 해줄 거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지금 야당들은 뭐 좀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오히려 판문점 비준 동의안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촉진시키는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더 진전이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야당에서는 확인해야 해주겠다 이래서 대단히 좀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또 같이 안 가는 김병준 위원장 손학규 대표한테는 한마디 하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남북관계 또 외교 안보 문제만은 정말 여야 없이 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전 이런 모습을 야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정략적으로 또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정치 현안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사실 처리하려다가 안 됐던 것들을 오늘 보도를 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규제개혁법 이거는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셨다고요? 네, 일단 20일 본회의가 저희 합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다시 재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물론 좀 아직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 제일 큰 쟁점이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이른바 은산분리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됐나요? 네, 의원총회에서도 오늘도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해당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 우리 당 위원들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야당과 협의를 해서 20일 날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일부 여당 의원은 아직 반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 말씀. 네네네.
그다음에 이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국민성장론을 제안했고 국민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론 간에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토론에 응하실 겁니까?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 성장을 얘기하던 이제 국민성장론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의 그 대기업 정책, 낙수 경제론, 예. 그런 이름으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런 정책들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만 키워왔고, 또 대기업 주도 성장도 대기업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낙수 효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을 좀 달리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실패한 정책 또 사회적 양극화나 어떤 부의 집중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네, 말씀. 그렇습니다. 토론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요새 몇몇 신문에서 여당 지도부 간에 파워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우리 홍영표 대표가 해야 되는데 왜 이해찬 대표가 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분들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합하면서 이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 그 교섭단체 연설은 원래 당대표가 한 번 하고 원내대표가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대표님이 저보다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8월 25일 날 선출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대표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다음에 2월 달에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